이제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를 볼까요? 자율주행 패권 전쟁이 뜨겁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중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자율주행 누적 운행 거리만 봐도 중국의 야심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니 아까 10,000km가 넘는 자율주행 도로가 있다라는 거 보니까 이게 누적됐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무려 6천만 킬로, 6천만 킬로. 그러니까. 6천만요? 6천만 킬로. 아, 대박이다 진짜. 6천만 킬로를 초과했어요 이미. 와. 그러면 시스템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데이터 얘기했죠. 네. 테슬라가 돈이 그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갈까 힌트를 드렸죠. 그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길 자가 없다. 중국이 바로 그거예요. 자율주행은 안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량의 주행 데이터가 필수예요. 그건 중국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그 데이터를 쌓는데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데이터를 빨리 그럼요. 많이 네. 이렇게. 그래서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중국의 스마트 네트워크 차량을 위해서 15,000km 이상의 테스트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무인버스, 자율주차, 무인배송 이러한 서비스들을 시범 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 커넥티드 승용차 판매량이 무려 700만 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5% 정도 증가한 수치예요. 자, 이제 이 전문가들이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의 급성장 배경으로 큰 규모의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꼽고 있어요. 레벨 4 상용화도 발표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을 일상에 완벽히 구현하겠다고 한 만큼 중국의 행보는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로봇 택시가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로봇 택시는 무인 택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임이 이제 로봇 택시인데 그걸 이제 상용화했어요. 세계 최초로. 대신에 시간이 있어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네,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만 감독관 없이 유료 여객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자율주행을 만반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또 이 머스크 오빠가 올해 말까지 테슬라 차량의 실질적인 완벽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테슬라가 언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냐? 2012년도예요. 그럼 지금 10년 지금으로부터 지났네요? 11년 전이라는 거예요. 오. 사실상 개발을 시작한 거는 그 훨씬 전부터겠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을 쌓아놨고 11년 동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았겠죠. 그렇겠죠. 제가 데이터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울 만큼의 데이터를 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충분하죠.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량과 데이터 보관량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자,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실현화하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법이 문제인 거예요. 제도가. 네, 과연 이걸 시장에서 상용하게 각국에서 놔둘까? 과연 미국 또한 그걸 놔둘까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동차 완성업체가 신기술 확보한다고 해서 당장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 입법적 측면 물론이고 교통, 환경 인프라도 갖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용성까지 포함한 사회적 여건이 또 마련돼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연결고리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렇죠. 이 연결성, 관계성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지면서 동반 성장하는 시장이 있죠. 자율주행차의 연결고리는 뭘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반도체 주제로 이야기 나눴었죠.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수장인 이재용과 머스크가 만났어요.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네.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서뿐만이 아니라 선박, 항공기, 그리고 로봇까지도 결국 로봇도 알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자율주행인 거예요. 그렇죠. 로봇도. 이런 로봇까지가 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 규모가
더 늘었어요. 훨씬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030년에 무려 37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현차라든가 뭐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칩 개발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을 하면은 그만큼 뭐가 성장하면 반도체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자율주행 반도체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홍준 소장이 선택한 자율주행 관련 유망주 머니주 그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힌트, 강력한 힌트 뭔가요? 자율주행차 관제 시스템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위성 아니야? 위성? 관제 시스템이 관제 중요한데. 시스템? 그렇죠. 이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거는요. 실시간 정보 수집이랑 그걸 공유해 주는 거예요. 관제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차량 상태라든가 위치 데이터 등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줘. 그런 다음에 많은 걸? 예, 실시간으로 차량 정밀 지도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야. 정말 중요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에서 관제 시스템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기업은 이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네. 주요 고객사가 현대기아그룹과 그리고 모비스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특히 이제 추후에 차량뿐만 아니라 물류라든가 그리고 농기계, 드론까지도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네. 자율주행차 관제 시스템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 정말 강력한 힌트 나왔습니다. 홍준 소장의 자율주행 관련 유망주 머니주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 돋보기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면 주식이 머니 친구 추가 완료! 주식이 머니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미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머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이 머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주식이 머니 주식이 머니.